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회사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 교회의 변화의 모습과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졌는데 그런 분열의 과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940년대 이전의 미국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19세기, 20세기 초 복음주의의 부흥운동 선호와 사회개혁의 관심과 선교운동의 확산과 연합정신의 강조를 하게끔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기독교는 현대주의의 도전으로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라고 행하는 두 가지로 분열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자유주의의 등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본다라면은 현대주의를 옹호하여 신앙을 감정에 넘겨주었고 당시 지성과 사회개혁의 앞장을 섰는데요. 그에 반하여서 이런 근본주의의 등장을 한번 살펴보면 자유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지성적, 반사회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정통주의의 신학의 영향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미국 기독교의 새로운 신학이 등장하게끔 되어져요. 신정통주의는 위기의 신학 또는 변증법적 신학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새로운 신학 사조로 미국의 신학계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은 이 신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슐라이에르 마허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전통주의의 신학에는 이르지 못하는데요. 이 목표는 전통적 신학을 따르면서 방법은 자유주의 사상을 따르게끔 되어졌고요. 1922년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 출간된 해가 이 신정통주의가 만들어진 연도가 되어지고요. 이 신정통주의의 신학적 성향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의 역사성은 무시하게끔 되어지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역사성에 대한 무시에 관하여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행하는 고등비평을 도입하여서 적용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은 왜곡하게끔 되어지고 대신에 하나님의 이런 초월성은 강조하게끔 되어지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배제하는 이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서는 강조는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등비평적인 방법의 역사성에 대하여서는 같이 회의를 하게끔 되어지는 것이 이 신정통주의 학파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또한 두 개의 대립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신복음주의가 등장하게끔 되어지고 신근본주의가 등장하게끔 되어져요. 이 신복음주의 탄생은 근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1942년 미국 복음주의 협회가 조직됐는데 이로부터 신복음주의가 발흥하였고요. 이 신복음주의의 성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근본주의의 분리주의적 태도를 배격하였고요. 이전의 복음주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런 복음주의로 돌아가고자 행하는 회복의 노력을 하였고요. 그러면은 신근본주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신복음주의를 근본주의의 좌경화로 인식한 맥킨타이어가 1941년 미국 기독교 연합회와 국제기독교 협의회를 연이어 조직하면서 신근본주의가 발흥하게끔 되어졌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 교회 가운데 일었던 변화의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분열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 분열은 일제의 신사참배 문제와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런 복음주의, 자유주의, 근본주의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총회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분열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런 장로교회 분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1차 분열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려파의 형성인데요. 그 쟁점으로는 신사참배 문제를 둘러싼 경남노회 논쟁에서 비롯이 되어졌는데 이 재건될 당시 경남노회 안에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 한상동과 주남선으로 대변되는 소수의 추록 성도들이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을 했던 김길창 등 일부 목사들이고요. 셋째로는 일제 강요에 의해 소극적으로 신사참배를 했던 대다수의 사람들, 이 세 부류들인데요. 이 추록 성도의 2개월 자수간 제한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해방 후 추록 성도 중에 약 20여 명으로 이 고향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양 산정학교에 남아 교회 재건을 논의하였는데요. 이 재건 원칙을 발표하면서 추록 성도들은 신사참배한 사람들에게 2개월 정직과 이런 휴직과 통회, 자복해 이런 징계 절차를 밟아 자숙의 기회를 갖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이북의 5도 연합회는 추록 성도들의 교회 재건의 원칙을 받아들인 반면 남한의 장로교 지도자들은 외면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홍택기 목사의 발언이 있는데 신사참배 반대하여 감옥에 가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나 현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감옥 밖에 있는 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라고 발언하며 추록 성도의 이런 제안을 거부하는데요. 그럼 거부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둘째는 자신들의 이런 기득권 그런 강단권을 추록 성도들에게 뺏길까봐라는 이런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추록 성도와의 신사참배 가담자와의 이런 첫 만남에서 이런 가운데 추록 성도와 신사참배 가담자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1945년 11월 14일부터 한 주간 평북 선천군 월곡교회에서 신사참배 통회 자복 금식기도 수양 대회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런 평북의 6개 노회 200여 명 목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였고요. 그런데 이들의 동상이몽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추록 성도는 이것을 기회로 정화와 또한 자숙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였는데요. 그러나 신사참배파는 이를 계기로 양심의 만족을 얻어 당당하게 교역에 임하려는 통과 의례로 생각하고 집회에 참여하였고요. 그래서 두 파로 나눠지게끔 되어지는데요. 복구파 이기선이 주도하였고 신사참배한 교역자들이 쉽게 복귀하자 회개와 정화를 강조하였고 이런 재건파에는 김린희, 최덕지 등이 주도하였는데 신사참배자와는 이혼도 불사하고 분열도 가하다고 여기는 이런 분리주의적 성향을 가졌는데요. 이들에 대하여서 선교사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해방 후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런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일체 무언을 하는데요. 그 문제가 교계 논란거리로 대두되었을 때 무조건적인 화해의 시도를 하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려파의 탄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신사참배의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이 되어졌는데요. 1952년 9월 진주 성남교회 독자적인 총노회 조직으로 이로써 고려파가 탄생하게끔 되어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분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열이 일어나는데 기독교 장로회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그 쟁점으로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비롯이 되어졌는데요. 이 조선신학교 진정사건이 볼 수 있는데 신사참배 반대로 1938년 9월 평양 신학교가 폐쇄된 후 1940년에 김재준, 송창근, 최필근 등의 주도로 조선신학교가 설립이 되어져요. 해방 직후 이 학교가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였으나 보수적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겨온 차에 이런 조선신학교의 진정사건을 발발하는데요. 김재준의 신학 교육에 불만을 품었던 학생들이 정통을 사랑하는 학생 일동이라는 명의로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데요. 그 내용의 골격은 근대주의 신학과 고등비평, 자유주의 신학과 합리주의 신학을 배척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장로회 신학교가 설립이 되어지는데요. 이 서울의 자유주의 신학 확산을 경계하는 목사들 중심으로 새로운 신학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박형룡을 교장으로 모시고 1948년 6월 신학교가 개교하는데요. 이듬해 제35회 총회는 직영 신학교로 인준을 하게끔 되어지고요. 이제 총회 안에는 이 두 신학교가 존재하고 조선 신학교와 새로 개교한 장로회 신학교인데요. 이 신학교의 합동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 1951년 36회 총회 시 최대 쟁점은 이 두 신학교 합동 문제 논의인데요. 그러나 조선 신학교는 계속 존속을 해가기로 하고 이 기독교 장로회가 탄생하는데요. 이
조선신학교 측은 1953년 6월 9개 노회 대표 47명이 모여 법통 제38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듬해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으로 명명을 하고요. 이 가담한 교회가 600여 개인데요. 3차 분열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합동 측과 통합 측의 형성인데요. 그 쟁점은 복음주의 협의회 합동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통합과의 대립에서 비롯이 되어지는데요. 세계교회 협의회 WCC 가입 문제를 놓고 이슈가 되어지는데요. 1948년 세계교회 협의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차 대회에 김관식이 참석하고요. 김관식은 귀국 후 한국장로교회 가입을 제안했고 총회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나 1950년 보수 진영의 박윤선이 교리적 위반을 들어서 그 가입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끔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나는데 신학교 부지와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있고 경기 노회 총회 대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에큐메니칼 측은 연동교회에서 독자적인 총회를 개최하고 스스로 장로교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는 연동 측과 이에 맞서 복음주의 협의회 측도 11월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속개하는데요. 그래서 승동 측으로 나눠지는데요. 결국 연동교회에서 모였던 에큐메니칼 측은 통합 측으로, 승동교회에서 모였던 복음주의 협의회 측은 합동 측으로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신학교의 분열인데요. 이 통합 측은 남산에서 더 이상 신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서울 광장동에 신학교 건물을 세우는데요. 이것은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이고요. 한편 합동 측도 국제기독교협의회 ICC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 한강로에 신학교를 세운 후 사당동에 새 건물을 지었는데요. 이것이 현재 총신대학교이고요. 이렇게 장로교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단이 나눠지게끔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신사참배의 문제이거나 자유주의 문제에 대하여서 교권의 분열로 인하여서 교단이 나눠지게끔 되어졌고요. 이번에는 감리교회 분열의 쟁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1차 분열이 일어난데 재건파와 복흥파의 대립이 1940년대에 있었는데요. 그 쟁점은 해방 후 교회 복구에 있어 친일 문제에 대한 견해차로 인한 분열이고요. 2차 분열은 총리원과 후원파의 대립이 1950년대에 일어났는데요. 그 쟁점은 감독 선거와 선교비 사용 문제를 둘러싼 분열이 있었고요. 세 번째 분열은 총리원과 갱신총회의 대립이 1970년대에 있었는데요. 그 쟁점으로는 1950년대 이후의 분열의 연관과 이전 분열의 연장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성결교와 침례교의 분열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결교의 분열은 그 쟁점으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와 복음주의 협의회의 가입 문제로 인한 대립이 일어나는데요. 이 두 기구의 가입으로 인하여서 동시에 두 단체의 가입이 교단 분열의 단초가 되어졌는데요. 두 기구 가입에 따른 대립은 에큐메니칼 진영에 속한 이들은 사회사업을 중시하여 한국교회협의회를 지지한 반면 복음주의 협의회 지지자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였고요. 그래서 기성과 예성의 분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수총회는 1962년 4월 17회 총회를 독자적으로 열고 교단 명칭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예성으로 개칭하므로 성결교는 기존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성과 함께 두 교단으로 분열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침례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그 쟁점으로는 이 미남 침례교회 선교부 지원을 둘러싼 이 주류와 비주류 간의 대립에서 비롯이 되어지는데요. 교단 재건은 일제히에 해산됐던 침례교가 1946년 2월 재건회의를 통해 복구가 되어지고요. 이 대한기독교회 분립이 먼저 일어나고 주류와 비주류의 대립이 일어나고 총회와 미남침례교 한국선교부의 대립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포항 측 주류와 대전 측 비주류의 분열이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합동총회를 구성하면서 이 포항 총회와 대전 총회는 분열대에 개최되다가 1969년 4월 무조건 통합하여 합의하여 통합총회를 열고 교단 명칭을 한국침례회 연맹으로 개칭하는데요. 이것은 1976년 교단 명칭을 기독교 한국침례회로 바꾸게끔 되어졌고요. 이렇게
이렇게 분열과 다시 합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새로운 교단들이 등장을 하게끔 되어졌고요.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져서 교단이 분열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신학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아니면 교단 간의 분열로 인하여서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는 지금 여러 개의 교단들이 생기게끔 되어졌고 새로운 교단들이 등장하게끔 되어지면서 지금은 많은 수의 교단들이 한국 안에 자리를 잡게끔 되어졌는데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끔 되어진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한국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끔 되어지는데요. 비약적으로 성장하게끔 되어진 배경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